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업다 2012. 여의도 업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을 안철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정말 타이밍의 규제인 정치인답게 여태까지 타이밍 정치를 잘 활용해서 여태까지 이제 정치 신인 못지않는 그런 타이밍성을 발휘하면서 정치력을 나름대로 발휘를 해왔는데 정치 구단에 가까운 정치 신인입니다. 근데 과연 안철수 후보는 손해만 봤을까요? 이번 단일화 협상 중단, 단일화 협상 재개 이걸 통해서 손해만 봤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16일자 이야기를 해야겠죠. 16일자. 15일 날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막 여의도에서 전화를 통화를 하고 다녔대요. 막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30통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네. 30통의 전화를 했는데 주로 어떤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와 좀 거리가 있는 비문, 네, 비문이라고 보네요. 중립적인 그런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했어요. 그 전화 받은 의원들 반응은 어땠어요? 어차피 단일화하기로 한 사람들인데 뭐 이제 협력자 정도로 되었다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볼 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이제는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정말 타이밍 잡고 단일화 언제 하실 겁니까? 이를 물어본 사람들한테 내일 전남대 강연에 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실수를 했나?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안철수 후보보다 얻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대통령 되든 안 되든 한 20년은 이제 정치인 할 거다. 20년 정치인 할 거다. 20년 정치인을 하겠다는 분이 지금 혈혈단신인데 뭐 주변에 여러 의원들도 지금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편을 좀 구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 30통의 전화는 그걸 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단일화 협상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한 이유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출구 전략을 짰다고 봐요. 뭔가 일이 잘못 틀어졌을 때 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짰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맨 처음에 단일화 협상을 선언하기 전에 계속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구걸했을 때 애거를 넘어서 구걸을 했었잖아요. 구걸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11월 10일까지는 정책에 집중하고 그 전까지는 단일화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건 팩트였죠. 그건 팩트였죠. 근데 갑자기 11월 5일 날 갑자기 만나겠다 그러면서 16일 날 갑자기 만났어요. 거기까지 팩트거든요. 그런데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단일화 협상의 조건으로 항상 문철수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쪽에 정치 쇄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동안의 정치 쇄신과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예요. 그럼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민주당 쪽에서 정치 쇄신을 내어놓은 것이 가시적으로 있었느냐?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닷새나 앞당겨서 단일화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뭔가 지지율이 계속 그 당시에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물론 그때도 2등을 하고 있었지만 3위인 문재인 후보하고 지지율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안철수 후보가 본선 경선력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확실히 앞서고 있었어요. 대선 적합도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경험 부족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보다 졌었지만 박근혜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항상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상 대결에서도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출구 전략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갈 출구 전략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뭐를 내걸고 국민적 합의와 국민 쇄신이라는 단일화 명분을 내걸고 출구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안철수 후보는 펀드를 모집하고 있었어요. 안철수 펀드. 네. 안철수 펀드, 선거 자금을 대비하기 위한 안철수 펀드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캠프 구성원뿐만 아니라 펀드 출자자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던 거죠. 너 왜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단일화하는데 단일화할 건데 지금 돈 돌려줘라. 돈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분들을 진정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분권형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책임총리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 책임총리제에 의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 총리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그런 세 가지 효과는 안철수 후보도 거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단일화 협상 파괴가 문재인 후보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진 않았다. 안철수 후보도 세 가지를 건졌다. 윈윈이었다. 라고 보는 거죠.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예. 안철수 후보도 뭔가를 가져갔다. 안철수 후보도 뭔가 굉장히 큰 걸 가져간 큰 걸 가져간 거다가 네. 더해서 본인의 어차피 20년 정치를 계속 할 사람이라면 계속 할 사람으로서 명분을 구축했고 명분도 구축했고 네. 새정치라고 하는 것도 새정치라고 하는 명분도 구축했고 거예요. 캠프에 있는 자기 자신의 인물들에게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조직이 있는 60년 정당인 야당을 상대로 내가 계속 컨트롤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선대위 사퇴하라는 것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여졌다. 자 봐라 내가 여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했다. 캠프 내에서도 체면을 살렸고 그다음에 자신의 본인의 출구 전략도 멋지게 짜면서 당내 지지만도 구축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당 캠프 쪽에 비문계열과의 접촉의 면도 넓혔고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후보도 얻은 게 굉장히 많지만 안철수 후보 역시 얻은 게 많다는 거죠. 두 후보가 다 윈윈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정말 이 두 분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단일화 협상을 했을까요? 이미 기존에 다 뭔가 플랜은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의도 없다 이슈 업으로 단일화를 하면서 이미 좀 짜여지지 않았겠느냐. 11월 6일 날 만났을 때 후보 단일화는 이미 단일화된 후보는 단판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연장자 우선 법칙에서 문재인 후보가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두 후보가 이미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예측을 해봐요. 아까 얘기하다가 만 부분 네. 11월 6일 날 실무자 배석 없이 만났으면서 첫 번째가 저는 이 단일화 후보가 이미 결정됐다. 문재인 후보로 결정됐다. 두 분 사이에. 이미 단판이 되어 있었다. 이미 단판을 결정됐다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실무자 없이 두 분이 만났어요. 두 분 사이에서 얘기한 거 아무도 모릅니다. 두 분밖에. 예? 배석자들도 몰라요. 이미 배석자 없이 두 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것도 30분 동안에. 응?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짧다면 짧지만. 짧다면 짧지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고 필요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그 짧은 시간에 만나면서 7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7개항의 합의안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의미 있다고 본 후보 등록 시한이 있어요. 시간. 네. 후보 등록일 전에 단일화 후보를 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재인 후보가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과연 안철수 후보가 타이밍의 규제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 신인답지 않게 정치 구단보다 더 잘한다는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 항을 그냥 들어줬을까요? 바로 단일화 후보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카드를 놓친 셈이에요. 협상 카드가 없는 거예요. 예. 협상 카드가 없는데 조직도 없고 새도 없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후보 등록 시한을 못 받아갔을 때 그것이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짜여진 이미 각본이 아니라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큰 패착을 한 셈이에요. 협상을 잘못한 거죠. 거기서. 이미 만약에 이것이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면 문재인 후보로의 단일화를 위한 그 다음에 안철수 총리를 위한 단일화 각본이 아니라고 한다면 짜여진 게 아니었다 한다면 짜여진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후보 등록 시한을 못 박은 것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굉장히 잘못된 협상 카드였다. 패착이었다. 끌 수 있을 때까지 끌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끌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끌었어야 했어요. 이 사람은.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대권 의지가 있었고 본인으로 단일화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최대한 끌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합의를 했다더라도 그걸 발표를 안 했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설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뭐 하기로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기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한마디 차이를 보통 우리가 되는데. 정치 선언문이나 이런 거 발표할 때 그렇게 단언적으로 뭐뭐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었는데. 우리 그러면 잠깐만요. 그때 7개항 합의문을 명시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국민이 감동하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기 위하여 상호 존중의 정신을 일관되게 견지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TV 토론을 실시하도록 한다. 익명의 관계자의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게 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좋은 말만 갖다 놓은 거니까. 6번째,
단일 후보를 후보 등록 이전까지 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언적인 표현을 써서 후보 등록 시간을 못 박았어요. 저는 이것은 안철수 후보 쪽에 후보 사퇴, 안철수 후보 쪽에 협상의 실패가 아니라고 한다면 협상에 실패할 리가 없는 사람인데 실패했기 때문에 네, 협상에 실패할 리가 없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짜여진 것이다. 짜여진 각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어요. 또 우리가 21일 날 내일 모레인가요? TV 토론회가 잡혔어요. 드디어. 했어요. 지금 트위터가 난립니다.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막 리트윗 해주세요. 말하면 사람들 막 막 27 이거 촬영 시작 27초 전에 기다리던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TV 토론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1일 수요일 밤 10시입니다. 본방사수. 예. 그래서 아마 TV 3사가 다 중계방송을 하려고 예상이 돼요. 예. 중계방송을 하려고 예상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짜여진 각본일 가능성이 높다. 누가 더 말을 잘하게 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단 한 번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딱 한 번이죠. 단 한 번의 TV 토론을 통해서 누가 더 국민한테 어필하고 또 TV 토론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덜 어필을 해버려서 의도적으로 말을 못하면 되거든요. 어버버거리면 된다. 한다든지 또는 좀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잖아요. TV 토론을 통해서 드라마처럼 한 후보를 이렇게 우리가 왜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이렇게 높여주는 주인공에 집중시키거나 주인공을 멋지게 보이게 하는 연출은 굉장히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주인공한테 주면서 자연스럽게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일 모레 여론조사 TV 토론하는 것은 팩트지만 바로 그 TV 토론이 바로 여론조사가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를 위한 연출이다. 합의가 이미 된 각본이기 합의가 된 때문에. 각본이다라고 봅니다. 각본이기 때문에 TV 토론 확인해 보시면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문재인 후보의 설득력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토론이 짜여질 것이다. 한번 선우 씨 21일 날 10시 한다니까 한번 꼭 보세요. 꼭 봐야죠, 우리는. 우리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로 TV 토론에 임하는지의 자세를 본다면,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 자세를 본다면 이 TV 토론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TV 토론을 하기로 한다라는 이 부분도 그때 협상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TV 토론을 하기로 한다라고. 실개항에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의 TV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의 단일화를 위한 코드는 마련을 해둔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본인은 총리 정도로만 가져가고. 총리 정도로만 총리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물론. 너무나 대단한 1인 거죠. 지상 만인지한데. 1인 지상 만인지한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보 등록 시간을 못 박은 거, 그 다음에 TV 토론을 하기를 협상 카드에 명시한 거, 그 다음에 날짜가 촉박한 거,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배석자 없이 두 번의 만남을 가진 거, 저는 이것이 바로 확실한 팩트지만, 벌어진 사실이지만 이것이 좀 단일화를 위한 각본을 위한 연출 장치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예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팩트를 살펴본다. 여기까지는 팩트였고 그 다음 속내를 들여보자 해서 여러 번 짚어가면서 중요한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면서 이 과정이 이제 이해가 충분히 가실 거예요. 이것도. 근데 결국적으로 이제 유경희 위원장님의 의견이 맞을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21일 토론회를 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봐야겠죠. 토론회를 또 다 같이 봐야 되나요? 뭐 집에서 각자 각자 보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알아서 혼자서 보라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 단일화에 관해서 사실 알아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또 앞에서 또 재미없는 꽁트가 되었을까요? 굉장히 어색한 꽁트도 한번 봤는데요. 저희가 예상해서 한번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진정성 있는 단일화 협상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짜여진 각본을 위한 단일화를 위한 연출 코드였는지 우리 27일 TV 토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말만 쏟아내는 팟캐스트들에게 떠들기만 한다고 다 팟캐스트냐? 마침내 들을 가치가 있는 팟캐스트. 팟캐스트란 이런 것이다. 여의도 없다.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